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앤라이프 오유경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태주의 행복수업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정말 한 줄 한 줄 넘어가기가 아까울 정도로 이 책에 푹 빠졌었는데, 이 책을 쓴 김지수 기자는 저와 또 인연이 깊은 또 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김지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수 기자는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스스로를 마인드 커넥터라고 정의합니다. 네. 최근까지는 조선비즈 문화부 기자로 계셨다가 지금은 독립을 네, 하셨고 맞아요. 또 작가로 일하고 계시고 또 TV 출연도 하고 계시고 네, 영화 진행하고 영화 있죠. 진행 꽤 네. 오래 했잖아요. 네, 한 6년 넘었습니다. 장수 MC네. 나보다 방송 많이 하는데. 너무 크게 막 잘 보이지 않고 보일 듯 말 듯 있다 보니까 네, 가늘게 오래. 근데 이 김지수 기자를 세상에 알린 거는 조선비지에 있을 때 네. 일단은 인터스텔라라는 그 인터뷰 칼럼을 통해서 네. 널리 알려졌죠. 네,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그렇죠.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그 전에는 보그하고 이런 잡지사의 피처 기자로 계셨고, 그래서 경력이 정말 극에서 극이세요. 패션지에 그렇죠. 네, 피처 제가 기자에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뭐 반대인가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베스트셀러를 쫙쫙쫙 내셨는데 그 네. 책 중에 최근 책으로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제자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내시고 그 뒤가 지금 이 책이잖아요. 인터뷰이가 단독이었던 거는 바로 이어령 선생님 다음에 나태주 선생님으로 이어졌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책에 화자는 김지수지만 또 주인공이 나태주 선생님이란 말이죠. 네. 실제로 나태주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은 영감을 가지고 쓴 책인데, 나태주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김지수 작가가 좀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 그 시절에 풀꽃이라는 풀꽃. 네, 시를 또 썼었죠. 풀꽃. 네. 그 시는 정말 교보문고의 광화문에 네, 그 걸렸던 글판에 걸리면서 네, 맞아. 나태주의 후반기 인생을 아주 화려하게 꽃피게 열었지. 해준. 네. 네, 나태주 선생님 말로는 본인은 국민 시인이 아니지만 풀꽃이 국민 시이기 때문에 본인의 나머지의 인생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정말 그랬어요. 이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맞습니다.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을 제가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풀꽃. 와, 들을 때마다 좀 그윽해. 와, 진짜 딱 열었더니 너무 좋은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지수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나 여기 줄 쳐놨어. 살짝 오그라들지만. 아니, 이 전체 책을 아우르는 한 문장을 고르라면 이 책 네, 이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걸 지금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워낙 글들이 좋으니까 군데군데 좀 읽으면서 해야겠다. 너무 좋죠. 이제 작가님한테 좀 읽어달라고. 왜냐면 또 작가님 워낙에 목소리도 좋고 잘 읽어. 괜찮겠어요? 오늘 안경 쓰고 왔어야 되나? 해보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너를 뛰며 사는 당신과 나를 위해 우리 시대 가장 촉촉한 어른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응원의 노래라고나 할까요? 안 예뻐도 예쁜 너라고, 비참한 가운데 명랑한 게 인생이라고,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시든 풀잎 같던 저는 그렇게 나태주의 응원가를 받아먹고 가만가만 피어났습니다. 예쁨이라는 단어의 통증을 느끼던 어린 날의 지수를,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했던 한 청년을, 결핍 범벅일 나와 당신을, 어쩌면 모두의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던 끈질긴 자기 모멸의 감정을 태주는 그 빈틈없는 다정으로 쫓아냅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겉으로 보면 번아웃된 도시인이 노시인의 안내로 행복에 이르는 여정을 담은 인터뷰 대화록이지만, 들어가 보면 시와 꽃과 밥과 밤이 수북한 풀꽃도시 공주의 곳곳을
찾아서 먹고 쉬는 싱싱한 제철 여행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서툰 어른의 참회를 담은 순진한 동화이자 갈피마다 흐드러지는 식꽃을 만날 수 있는 시 해설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어쩌다 이다지도 기이한 책이 탄생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연유를 묻는다면 당신 혼자 떨지 말라는 미친 오지랖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태주의 마음밭에 지수가 내는 슬픔의 물길을, 지수의 마음숲에 태주가 터주는 시의 샛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분도 사는 게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길에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나태주의 풀꽃이 피어나고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가 지나가고 이형기의 낙화가 떨어지고 이여령의 한밤의 까마귀도 날아갑니다. 시간적으로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 이후에 나온 책이라 간간히 느낌의 어른인 나태주의 생각의 어른인 이여령이 반사되는 선명한 데자뷰의 순간도 느껴질 겁니다. 쓰는 동안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대는 결핍이 아닌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뿐이었다는 나태주 선생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께도 가닿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4월입니다. 밤하늘에 높이 뜬 별만큼 아침 강물에 흐르는 물별이 아름다운 계절이죠. 윤슬, 습기와 윤기가 우리의 본 모습이며 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강해진다는 것을 알려준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공주에 가서 좋아하는 누룽지를 먹고 온 소년가의 밤 인사로 마지막 안부를 전합니다. 엄마,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어? 그런 것 같아. 넌 어때? 나도 우주만큼 누룽지만큼 행복해. 잘 자. 마지막은 우리 축구 선수 아들내미의 네. 감사해요. 뭐야. 읽게 해주셔서 너무. 그렇죠. 네. 아, 여기 이제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 책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이 책이 먹방 책인가 막 살짝 먹방 책이기도 해요. 나 정말 맛있는 게 맛있는 많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다 적어놨다가 공주 갔을 때 이 네. 책에 나온 맛집 투어하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쵸, 네, 있죠. 요 책 가지고 육회에 밤 알갱이 들어간 비빔밥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단 이 책은 여러분 먹방 책이다. 책 보면서 그거 하라는 거랑 너무 많은 시들이 적세적소에 나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앞에 여기 제가 그 시인들 이름을 쫙 불러드렸잖아요. 네. 뭐 서정주님, 이형기님, 이여령 선생님 외에 윤동주 선생님. 네. 바로 대화 속에서 정말 툭툭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선생님 뭐 바로 그냥 선생님 시를 백수도 외우시니까. 넘게 외우고 계시나 봐. 네. 그러니까 근데, 시를 외워야 시를 잘 쓴대요. 근데 그 말 속에서 갑자기 외워서 시를 얘기한다는 게 저는 우리 평상시에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 야 그걸 다 외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쉬운 명시들이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예전에 봤던 시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시의 의미가 더 확 오면서 감흥이 오면서 국어 교과서에 있을 때는 그게 명시인지 잘 몰랐던 시들이 여기서 이렇게 톡 떨어져서 맞아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맥락 속에 딱 알맞은 시가 배치가 돼 있으면 그 감흥이 막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화 중에 툭툭 진짜로 나왔고 네. 그거를 딱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읽기가 한 줄 한 줄 읽기가 너무 아까웠는데 근데 그 우리 김지수 작가 같은 경우가 이 책을 이제 쓰기로 하면서 나태주 선생님하고 계속 왔다 갔다 공주를 규칙적으로 갔더라고요. 김지수 기자한테 되게 좋은 기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제가 마지막 수업을 쓰고 뭐 위대한대학 낸 후에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큰 있었던 변화죠. 거죠. 네. 중간에 번아웃도 겪었고, 네. 또 생활상에서도 굉장히 큰 좀 격변이 있었고, 격변이 있었죠. 인생의 대조정이 확 일어난 그러니까. 시기였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저는 욕망의 도시가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제가 여기도 표현을 하지만
약간 그 링이 제가 언론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네, 기자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치열한 전투에 그렇죠. 이렇게 링에서 계속 권투, 복서처럼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좋은 언어를 길어 올려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이 일 자체 치열함에 있어서는 네, 제가 굉장히 과도하게 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랬겠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욕망과 상처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회사를 뭐 야심차게 그만두긴 했지만 또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소속된 기자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세상 허허벌판에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막 굉장히 휘몰아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공주에서 나태주의 언어를 받아 마시면서 네. 굉장히 뭐랄까 평안에 이르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 71페이지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번 김지수 기자의 느낌, 네. 느낌을 잘 표현한 곳이 아닌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읽고 싶은 부분을 3대목 정도 네.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김지수 작가가 이제 골라봤어요. 꼽아주셨는데, 네. 네. 이 부분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모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준비하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존재가 그렇듯 말도 그래요. 일단 툭 하고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짐은 오랫동안 지수의 화두이기도 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던져진 운명이라는 자각은 준비와 계획, 안전장치와 울타리를 원하던 지수에게 너무나 가파르고 아득한 감각이었다. 영화 그래비티에서 가도 발이 닿지 않는 암흑의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처럼 우리 모두 출생이라는 추락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 뒤 픽사 영화 소울에서 태어나지 않은 세상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다. 자신이 살아갈 모든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시니컬하고 심드렁했던 한 영혼이 마침내 태어날 결심을 하고 그의 멘토와 손을 잡고 지구의 눈송이처럼 몸을 던지는 장면을 보며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혼자 던져지지 않았구나. 함께 뛰어든 것이로구나. 그렇게 지수가 공주로 뛰어들고 태주가 그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나태주 시인님을 만나면서 이 느낌을 받으신 거잖아요. 혼자 그렇죠. 뛰어든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함께 네. 함께 뛰어내린 뛰어든 것이고. 거구나. 그 뒤에 이제 아무런 욕망 없이 어? 그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며든 태주의 늙은 눈은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되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는 왜 나 혼자 이 지구 위에 이렇게 던져졌을까라는 그렇죠. 극심한 외로움에서 나태주 시인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손잡고 이 네. 세상에 같이 떨어진 거구나, 그렇죠. 그런 약간의 위안, 네. 이런 마음으로 바뀌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던져진 운명이라는 것이 이게 던져진 게 아니라 뛰어든 것이구나. 저는 이제 인생이 던져짐과 뛰어듦의 하모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던져진과 뛰어듦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던져진 건 정말 이렇게 내팽겨친 쳐진 것처럼 네네네. 하지만 뛰어듦은 내가 뛰어내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뛰어들 내릴 그런 때는 생각을 가지셨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뛰어들었다는, 거죠. 손잡고 네. 뛰어내렸다는, 네. 심지어는 손잡고 뛰어들었다는. 그렇죠. 네. 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셨네요. 그렇죠. 더욱더? 항상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뛰어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와, 저는 이 끝에 나오는 한 줄인데, 무슨 열매가 나올지 모르는 채로 그저 거르지 않고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그게 던져진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했다. 그냥 뭐가 되리라는 목표가 아니라 네네, 나 맞아요. 스스로에게 계속 그냥 물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 씨앗의 어떤 본성을 이렇게 확 꽃피게 될 거다, 이런 뜻이니까. 너무 해석이 너무 멋있으시다. 맞죠? 네. 나는 이게 이제 타자에게 또 물을 주는 거였었는데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렇죠. 네, 타인에게도 내가 내 여기에 이웃에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목표를 막 강하게 잡고 맞아요. 그렇게 힘을 주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분을 유지하고 나를 잘 가꾸면 네. 내가 알아서 꽃이 필 거니까 너무 이악 물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았어요. 참 다음 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네.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살면 된다. 그게 요즘 사회에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한병철 선생님 피로사회, 피로사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자기 착취가 굉장히 자기 극심한 착취가 사회죠. 정말 심하고 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의 우울증이라든가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서 그렇죠.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그냥 맥 풀리게 그냥 살아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만으로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살면 돼요. 사람들이 나이 지긋한 어른들에게 바라는 건 어쩌면 대단한 지혜가 아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빡빡하게 간당간당하게 어려운 시절을 먼저 살아낸 노인들이 웃으며 전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살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무너진 마음이 일어난다. 그냥 살면 돼요 라는 태주의 말도 그런 힘이 있었다. 그게 뭐라고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닌데 억센 힘이 빠지고 보드라운 새 기운이 일어날까. 그냥 살라는 한마디가 대체 뭐라고. 악을 쓰고 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럼요. 그냥 살면 됩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겁먹고 도망가듯 살지도 마세요. 태주가 미소 지었다. 가다 보면 오아시스나 우물도 만나고 목도 축일 수 있어요. 그냥 살아도 크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수의 눈에 빛이 반짝였다. 아까 제게 결핍이 큰 게 아니라 사랑의 요구가 더 많았던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문득 어린 왕자의 장미꽃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필요도 요구도 더 많았던 꽃이었구나. 유리덮개를 씌워달라고 바람막이를 세워달라고. 코를 찡긋거리며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누가 낸 시집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11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는요, 그대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그냥 좀 놔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걸 이 생에 다 받아야 셈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돌려주면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 경험으로 그래요. 문학상을 받고 싶어 했는데 주면서 그 맺힌 마음이 몇 배로 더 크게 보상받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요? 그럼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에요. 태주가 미소 지었다.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고 눈꼬리는 아래로 축 처져서 입과 눈이 만날 것 같은 미소였다. 오후가 깊어지고 붉은 빛이 공기 속으로 풀어지자 태주의 마음은 점점 더 공주로 기울었다. 좋네요. 같이 읽으니까 좋은데. 이 부분을 특별히 읽고 싶다고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한 건 왜였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살아도 크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제일 안 됐던 거잖아요. 옛날에. 네. 그렇죠. 악을 쓰고 살아야 어. 그냥 평균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막 악을 써서 이렇게 긴장됐던 어깨 힘이 그냥 쭉 다 빠지는 거예요. 힘 빼기의 기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나태주의 행복 수업이지만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책 제목을 마지막까지 강추했었어. 네. 그래서 이 표지도 풀꽃문학관을 일러스트로 그리고 이렇게 막 불편한 편의점 스타일로 확 꽃이 피고 진짜 밝은 응급실처럼. 밝은 응급실? 네. 지수한테 응급실이 필요했었을 때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작고 밝은 응급실이었거든요. 풀꽃문학관이.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냥 살면 됩니다. 라는 게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지면 난 다라고 생각해. 그래도 괜찮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된다면. 저도 어른 수업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저도 힘 빼기의 기술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서술적으로 쓴 건데 작가님이 시적으로 풀어주시니까
그게 또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결국 진리가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하려고 애쓰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과도하게 어. 너무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도 힘 빼는 게 더 뜀뛰기를 잘할 수 있다. 모든 운동이 힘만 줘 갖고는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아들내미가 축구 잘하잖아요. 공 찰 때 힘을 빼갖고 딱 차야지 공에 힘이 딱 전달이 되는데 그렇죠. 네. 온몸에 힘을 준 채로 차면은 공이 네. 제대로 안 나가는 것처럼 뭐든지 힘 들어가면 글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힘 빼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액센트로 힘을 줄 때 딱 그렇죠. 줘야 되는데 맞아요. 공주에서 선생님을 계속 만났는데 네. 그 중에 하루 뇌리에 딱 남는 장면이나 그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인가? 선생님 고향에 갔던 날. 고향은 공주가 아니시라면서요? 서천. 서천. 네, 서천까지 갔어요. 굉장히 먼 길이었는데 거기 선생님 이제 태어나신 곳이 정말 조그만 방. 그리고 아버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 되신 아버님이 이렇게 사탕 까먹고 계시던 모습.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또 외할머니 댁 그 근처에 있는 근데 이제 나태우 선생님이 시인이 되신 게 외할머니 댁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가와 외할머니 집 사이를 오가면서 약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이제 슬픔 때문에 시인이 되셨는데 그 외할머니 집 가서 거기 대숲을 함께 걸었던 느낌? 김지수 기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런 나태주 시인님이 지음이라고 하잖아.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솔직히 주변에 얼마나 그 영혼을 꺼내서 볼만한 사람의 친구를 갖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일수록 김지수 작가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고향까지 대동해서 가서 다 보여주시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우묵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고향과 또 나름의 어떤 성장기의 상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고 이런 공간을 그대로 열어 보여줬고 그 공간에 함께했다는 거는 인터뷰어로서 굉장히 특별한 기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작가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네. 여기 읽어주세요. 그렇게 봄의 시작과 끝을 함께 건너오면서 지수의 마음도 조금씩 능글능글해졌다. 선생님, 더 넓은 집으로 옮기거나 더 좋은 차 사는 거 말고 인생이 좋아지는 비결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깨를 으쓱하며 태주가 말을 이었다. 그건 말입니다. 당장은 조금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적당히 손해보고 넘어가면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손해보는 것이 멀리 보면 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38세부터 72세까지 나한테 계속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동행이죠. 외할머니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죽어요. 불멸이시군요. 불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멸이 되는 거죠. 좀 손해보며 살아야 끝이 점점 좋아져요. 할머니는 내 생명만큼 더 사시겠지만 윤동주 같은 시인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10대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나고 자라나요. 타인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지수는 떨어져 사는 딸 윤을 생각했다. 부모가 되고부터는 아이들이 추억으로 남을 일만 남았습니다. 영화 코코를 보세요. 죽은 자들의 세상조차 산 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소멸되려다 살아나잖아요. 할머니 앞에서 부르는 소년의 노래 기억해줘가 얼마나 눈물겨워요. 나는 내가 사라진 다음에도 시가 남아서 내가 살지 못한 생을 이어서 살기를 마음으로 시를 써요. 시는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타인의 마음이죠. 인생이 진짜 좋아지려면 남한테 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시가 아니면 밥으로도, 밥이 아니면 돈으로도. 자전거를 탄 연인이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물냄새가 코끝에 청량했다. 서울로 가서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선생님, 혹시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태주가 걸음을 멈추고 지수를 돌아보았다. 그대는 뭘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깨어짐도 헤어짐도 다 감당하며 흐르듯 노래하는 가수요. 별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할 거예요.
나는 가능하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 아들, 누구 아버지, 누구 선생, 아이고 지겨워. 마음을 갖고 사는 건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무명한 시절에 서울의 메이저 출판사에서 시집들 다 빠꾸 맞을 땐 나도 마음을 얼마나 다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부처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환생할까봐? 그렇죠.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나는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무가 가장 선량한 생명체예요. 무엇 하나 나쁠 게 없어요. 낙엽도 열매도 뿌리도 썩어서 다 거름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고 유용한 한 그루 나무. 나무로 태어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는 다 충분했어요. 그대와의 만남도 충분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쓴 글도 충분했어요. 이 충분했다는 얘기가 네, 나온다는 충분했어요. 게 너무 잘 산 인생이다. 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네, 말이에요. 충분해. 충분하다. 충분했어. 저 이 말 많이 쓰고 싶어요. 그냥 정말 살아도 충분하다. 괜찮습니다. 어. 충분합니다. 야, 오늘 사실 이 책의 이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지가 정말 보석이에요. 보물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작가님이 골라준 세 곳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냐고. 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행복에 너무 집중하면 가장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행복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을 목표로 하면 불행해지기 쉽고요. 행복은 회고적 감정이기 때문에 회고적 감정이. 행복은 자족이고 이게 결국은 자족에 이르는 길이고 여기 뒤에 이제 나태주 씨 행복도 나오지만 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거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네, 자꾸만 행복을 너무나 사이즈를 크게 잡고 목표화하지 않고 네,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계속 생각해 주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김지수 작가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다시 한번 강조. 네, 다시 한번 강조. 네, 그냥 정말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 말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영양분을 주세요.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좋은 영양분을 주면 아마 나의 내면의 꽃이 씨앗이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태주의 행복 수업 이 책을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네. 이쪽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우리 김지수 작가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꿈나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오유경 TV입니다. 네, 오유경 TV 고맙습니다.